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금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초유의 검찰 수사에 직면했다. 우병우 수석의 사퇴 불가피. 자, 오늘자 조간신문의 주요 머릿기사 내용은 이랬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청와대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입장은 특정 언론에 감찰 내용을 유출한 건 중대한 위법 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다. 이런 건데요. 자, 과연 이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 어떨까요? 자, 본말이 전도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3부에서는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고요. 2부에서는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을 연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건국절을 언급한 데 이어서 새누리당은 아예 법제화를 꺼내 들었는데요. 왜 건국절인지 여기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 정리해봅니다. 오늘의 시사뉴스 브리핑. 청와대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해서 감찰 진행 상황의 언론 누설 의혹을 빌미로 해서 역공에 나섰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한 박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청취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내용은 무엇인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크게 두 가지죠. 일단 우 수석의 아들 서울지방경찰청의 의경으로 근무하는 아들에 대한 복무 특혜 의혹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과 그리고 우 수석 부인이 처가집이 굉장히 돈이 많다라고 하죠. 네. 그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정강 이 회사 관련된 의혹이 그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수사 의뢰서를 대검찰청에 보냈습니다. 현재 그 특별감찰관은 이 수사 의뢰가 있고 고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지금 고발보다는 수위가 좀 낮은 거죠. 그리고 특별감찰은 오늘 19시로 이제 종료가 되는 거죠. 네. 그 오늘이 이제 끝나는 마감일이었는데 어제 이제 수사 의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금 이제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뭐 간단하게는 직권남용, 횡령, 의혹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내용이 뭔가 싶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상황이 전혀 다르게 흐르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이 감찰 내용이 대통령께 보고되기도 전에 일부 언론에 누출됐다. 아니다. 또 그렇게 뭐 누출한 바가 없다. 이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건데 청와대가 오늘 문제 삼은 것이 바로 이런 대목이었죠. 네, 그 김성훈 홍보수석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했죠. 일단 근거는 그겁니다. 특별감찰법의 22조에 감찰을 언제 착수하는지 언제 종료하는지 그리고 감찰 내용을 공표하는 거는 안 된다. 이걸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라는 관련 법이 있는데 크게 보면 이걸 어겼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며칠 전에 특정 방송에 이 관련 내용이 보도됐고 그랬죠. 특정 언론인데 그 사실은 근데 그 보도된 내용이 그대로 수사 의뢰 내용이었어요. 의혹이. 그래서 이걸 이 해당 법에 그 저촉이 된다.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특검 결과는 관계없이 애초부터 검찰에 수사할 의도가 아니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보면은 의혹 청와대가 볼 때는 의혹 당사자는 그 우병우 수석이 아니다. 그 특별감찰관에다 칼끝을 겨냈다. 그런데 이게 좀 보면은 김성훈 수석이 오늘 그 말한 워딩이라 그러죠. 표현을 보면은 가정법을 2가지 썼어요. 첫 번째는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라는 전제하에 말하면서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두 번째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또 감찰 누설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하면서 중대 위법행위자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청와대가 입장을 밝힌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칼끝이 혹은 화살이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이 아니라 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에게
탕해진 셈인데요. 그렇죠. 청와대 입장 발표가. 그런데 이제 지금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그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누설한 바가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거죠. 네. 현재까지는.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은 청와대 입장은 이번 특별감찰 결과에 적법성 문제 삼아서 우병우 수석 구하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야권의 시각이 있고 언론의 시각도 이렇게 바라보는 곳이 네. 꽤 있죠. 이제 그렇게 보는 근거가 감찰 결과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이제 위법성 논란이 일단 있었어요. 앞서 네. 그 제가 관련 법을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그 실제 나중에 조사 수사를 해서 위법성 논란이 밝았다라면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는 우병우 수석을 그대로 끌고 가려는 안고 가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인식에 어떤 부담이 덜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청와대 이런 인식대로 이 감찰관이 처음부터 수사 의뢰라는 결론을 내리고 네. 했다라고 하면은 부실 감찰이 아니겠느냐 이런 시각이 있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이게 만약에 그 근거대로 한다면 앞서 제가 그 가정법 세아용법을 두 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덜어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럼 최근에 그 가정법 두 가지가 과연 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러니까 이제 네. 이석수 법리 논쟁을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검찰로 가서. 네, 특별감찰관의 이제 언론 누설은 또 사실인지 아닌지, 우병우 수석은 과연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지 아닐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네. 문제는 오늘 그 청와대 입장 발표 이후에 이제 정치권이 뭐 굉장히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결국은 이 청와대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모종의 배후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들을 예. 낳게 만드니까 그럼 청와대가 이렇게 강공으로 나오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병우 민정수석 구하기다, 감싸기다. 네. 일단 왜 그런 건가요?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을 빌어서 네. 설명을 하면은 대통령 임기가 이제 1년 한 5개월, 그렇죠. 6개월 정도 남았지 네. 않습니까? 이런 화상에서 대통령의 어떤 그 정치적 축을 이룰 수 있는 게 우병우 수석에 대한 그 비중이 굉장히 크다. 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 입장에서 우병우 수석이 없다라고 하면 그 레임덕이 조기 올 것이다. 아하.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 말이 역시 가정법을 그 전제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을 근거로 뒤집어 보면은 네. 우병우 수석이 있음으로써 그나마 앞서 조기 레임덕이나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아하. 이런 추론이 가능해지는 네, 거죠. 네. 어찌됐든 간에 야당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김종인 그 비대위 전 그 의원이라든가 박 전 대표 그다음에 공이 그 나서서 굉장히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야당의 뭐 반발이나 반응은 뭐 예상 가능하고요. 네.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당 지도부의 의견도 좀 미묘하게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오늘 사실은 좀 의외의 결과들이 네. 나왔죠. 정진석 원내대표 어제부터 본인의 SNS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린 사실을 기자들한테 이렇게 내가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라고 공지까지 했죠. 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병우 수석이 직책을 계속한다는 것은 법리상 국민 정서상 불가능하다. 아하. 결심할 시점이다. 네. 결국은 자연인 사퇴를 해서 자연인 상태로 해서 검찰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이제 추궁을 했죠. 그러면서 그렇군요. 본인이 그 이런 의견을 자신이 청와대에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김재원 정무수석한테 얘기를 했다라고까지 밝혔죠. 근데 김재원 정무수석이 오늘 펄쩍 뛰었죠. 거기 연락받은 바 없다. 그래요? 예, 뭐 이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더군다나 지금 이정현 대표 새로 됐죠. 네. 이정현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3일째 말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원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규명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 지금 뭐 거치 문제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말을 하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비박계나 이런 데는 역시 예상대로 네. 대통령 참모 출신답게 굉장히 그 여당 대표로서의 입지가 아니라
어떤 참모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냐 이런 벌써 볼멘 소리들이 네.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좀 결이 다르죠. 그렇죠. 말씀드린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당직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정권 초기에 수석을 2번이나 지냈지 그랬죠. 않습니까? 그리고 근데 어떤 국회의원도 비례대표를 시작했을 때 박근혜 당시 그 대표가 이렇게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넣어줘서 발탁을 국회의원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정진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빚이 없죠. 이명박 정부 때 그 수석을 지냈죠. 네. 수석을 또 지냈고 물론 이런 과정을 걸쳤고 또 충청권인데 약간 중립적인 입장, 좀 정치적 성향인데 네. 그 기자 출신입니다. 한국일보 기자 출신인데 굉장히 가까이 보면은 좀 충청도 사람답지 않게 아하. 이게 좀 이렇게 뭐가 과단성이 있을 때가 네. 있는데 네. 본인의 어떤 최근의 입장을 내서 본인의 이것이 의사표명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점도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청와대와 여당의 기류 먼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김주환 박사였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